안녕하십니까. 오행농법의 김주호입니다. 오행농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5대 원수 균형을 말합니다. 5대 원수의 균형. 그럼 5대 원수는 뭐냐 하면 식물을 키울 때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을 5대 원소라고 합니다. 5대 원소보다 더 중요한 3대 원소인데 질소, 인산가리가 3대 원소입니다. 3대 원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3대 원소를 말합니다. 근데 미랑 원소는 뭐냐 하면 미랑 원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랑 원소는 첨가해주면 됩니다. 흡수가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다 주면 정말 작물지 생명체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흡수 잘 됩니다. 이게 막 물론 산도 따라 좀 차이도 있고 이건 뭐 그 차이는 있지만 작물이 그 균형을 못 이루고 있는 주 요인이 뭐냐 하면은 질소 대 인산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물이 밸런스가 안 맞다 하는 것은 질소 대 인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크게는 뭐 작게는 또 미량원소까지 포함을 합니다. 뭐 칼슘, 마그네슘까지도 포함을 하고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질소 대 인산 비율이 안 맞는 것. 이게 큰 요인을 큰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행농법에서 말하고 있는 질소형 농법이냐 인산형 농법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질소형 농법은 뭐냐 하면 질소 대 인산 비율이 질소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았냐? 20대 1, 30대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산형법은 뭐냐? 2대 1 이렇게 됩니다. 3대 1 이렇게 됩니다. 뭐 하다못해 5대 1까지도 인산형법 농법을 봐주는데 그러면 뭘로 뭐 몇 대 1로 하냐면 요즘은 과학 자재가 발달해 가지고 성분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일테라 물 검사도 해보면 이제 뭐 물의 성분이 뭐다 나오듯이 작물도 저백을 생육 기간에 작물 특정 부위를 절취를 해서 잘라 가지고 그 안에 질소 대 인산 가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을 적에 질소 대 인산 비율이 질소가 1000ppm인데 인산이 한 500ppm 나와야 되는데 50ppm 안 나온다. 이래 돼버리면 질소농법입니다. 그리고 인산이 500ppm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질소 대 인산 비율이 2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산형 농법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농사 잘 짓는 방법에서는 균형도 잘 맞아야 되지만 땅도 좋아야 됩니다. 땅도 좋아야 우선은 땅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뭐 균형도 균형이지만은 땅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땅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땅이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수분 보습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떼알 조직이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 어떻게 떼알 조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유기물이 많이 투입돼가 잘게 부서져 있는 상태가 흙하고 잘 섞기가 있으면은 유기물이 흙하고 잘 섞기가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보습 효과가 탁월한 거 이것을 떼알 조직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토양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균형 농법을 맞아야 됩니다. 뭐 농사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맞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가 맞아도 두 가지, 뭐, 다섯 가지 놓고 봤을 적에 다섯 개 다 맞아야 됩니다. 날씨도 맞아야 되고, 기후도 맞아야 되고, 토양도 좋아야 되고, 영양법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도 농작물도 관찰 잘해가지고, 농장주가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은 막, 쓸데없이 부지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작물을 관찰 잘해가지고, 그때그때, 뭐, 위험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작물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보면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농사 오래 하셨도 뭐 나 작물 볼 줄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간단한 장비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 당도 측정기도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수질 검사하면 되고 뭐 그리고 잎의 두께를 보면 되고 이런 거죠. 시들은 안 시나 물 관리 잘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그런 것이죠.
그, 뭐, 미생물 농법을 얘기하는데, 미생물 농법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토양을 때알 조직으로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토양의 토양의 상태가 수분을 잘 물고 있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미생물 농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넣었을 적에 가스가 발생하는데, 가스가 발생할 적에는 미생물 출입보면은 차라리 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많이 현저히 떨어졌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스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부족하면은 질식해버립니다. 질식. 왜? 질소가 8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질소만 먹게 돼 가지고는 산소 부족해버리면은 세포들이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산소 부족증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최종 단계는 산소 부족증으로 죽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해버리면은 그절로 뭐 죽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토양에 산소가 부족할 때 부속 퇴비를 넣어가지고 가스가 발생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당장 위급하니까 과산화수소를 투입을 해주면 그나마 좀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 투입을 해줌으로써 미생물 객체를 확 죽여버립니다. 일단 죽여놔야지 가스 유기물 분해를 안 하니까 가스가 더 적게 나오죠. 그래놓고 이제 수분 공급을 잘해서 가스가 나오는 걸 물에 잘 녹아들게 만들어가지고 수분 공급을 잘해줍니다. 그래 돼버리면은 수분 공급 잘해줘버리고 과산화수소 이어줘버리면 식물은 뭐 질소만 안 그래도 질소 잘 땡기는데 20대, 30대 막 올라갑니다. 그럼 질소 농도밖에 안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면은 그 다음 단추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맞춰야지 두 번째 단추도 맞추기 쉽고 세 번째 단추도 맞추기 쉬운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퇴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농사 아만 돈은 돈대로 돌고 사람들 고생하고 소철대로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퇴비 넣을 적에 잘 불쑥 땡겨서 넣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단추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가스 나부터 농사 작살 나쁘면 그냥 한 방으로 뭐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 농사 뭐 심하게 땡겨 끝난 뽑는 거. 새로 심어도 안 되면 가스 나오는데 뭐 새로 심어도 또 죽을 건데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 부속된 퇴비 토양을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 부속된 퇴비를 넣어서 백골을 키워가지고 수분 보존 효과가 탁월하게 만든다. 그리고 물을 줬을 때 작물이 물을 싫어하면서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물 속에 용존산소가 떨어져 버리면은 독으로 바뀝니다. 물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 돼 버리면 작물 뿌리가 다 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산소 빨리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과산화수소 투입하는 게 제일 좋죠. 그나마 제일 싸고 제일 효과적인 게 제일 빠른 것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그걸 투입해주면 천평에 1리터 정도라도 물에 타가지고 1톤에 1리터 정도 35%짜리 있으면 그런 거 써가지고 관주를 이어주면 좀 낫습니다. 조금 더 다급하면은 더 이어도 되고 이런데 저간에 토양을 살려놓고 이게 가장 기본데 토양 못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농사 짓기 힘들어집니다. 토양 잘 살리는 방법이 뭐냐? 유기물을 투입해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 가지고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는 그까지가 땅에 살아있는 것이고 수분 공급이 조절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 가지면서도 가스 자꾸 발생해버리면 미생물 죽여야 됩니다. 원래 그때는 부숙되지 않은 미생물이 작물을 입고 부숙되지 않는 미생물 가스가 발생할 때는 미생물을 죽이면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버리면은 미생물 좀 숫자를 줄합니다. 줄합으면 가스 적게 나오겠죠. 미생물 자꾸 분해하니까 유기물 창문을 자꾸 열어보면 가스 많이 튀어납니다.
모든 유기물의 그 성분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홍어 중에 80% 질소듯이 산소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유기물에 산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참 좋죠. 근데 산소가 안 나오고 질소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질소와 수소가 붙어있는 형태, 혹은 또 탄소가 있으니까 유기물 안에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와 수소가 붙어있는 형태의 가스가 나오는 거죠. 메탄가스 뭐 이런 거죠. 아모니아 가스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질소와 산소 넣고 질소에다가 수소 붙어있는 거, 메탄가스, 아모니가스. 그다음 탄소에 수소 붙어있는 거, 산소 넣고 수소 붙어있는 거 메탄가스. 그런 애들은 이제 산소만 들어가면 불 확 붙어보죠. 예, 불, 산소 갑자기 확 꽁꽁 해보면 불 잘 붙습니다. 진짜 가스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 연료로 쓰는 가스기도 하지. 그렇게 공기 중에 토양에 물을 줘놓으면 가스 발생해보면 물이 처음부터 다 산소 부족한 용존산소가 떨어지는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 돼버리면은 불이 다 들키죠. 다 죽어버립니다. 다 괴사가 나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투입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미 가스가 발생한다 하는 농장과 그나마 가스가 발생 안 하게 해놔도 가스가 나올 때도 대비해서 과산화수소를 쓰는 방법과 벌써 차이가 납니다. 벌써 천양지체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토양 잘 만들어야 되고 그 가스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 유기물 투입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럼 토양의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것까지가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땅 살리는 길입니다. 땅 살리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인산 흡수 아까 그때 20대 1에서 이제 2대 1로 갈 수 있거든. 인산 흡수를 빨리 시켜줄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만 잘해버리면 농사는 거의 80% 이상 결정 나쁩니다. 그러고 이제 날씨가 좋아야 되고 저쪽 하는데 날씨는 뭐 다 같이 공통적으로 뭐 좋으면 같이 좋고 나쁘면 같이 나쁘니까네. 뭐 그거는 뭐 근데 날씨가 나쁠 때 잘 피해가야 됩니다. 날씨가 나쁠 때 잘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날씨가 나쁘면은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름이 끼가지고 내일 비 오는데 내일 비 오니까 습이 많아질 테를 대비해가지고 오늘 물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겁니다. 농사는 알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한 개는 알았는데 두 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개는 몰라봤다 이렇게 보면 헛바입니다. 뭐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구름이 뭡니까? 정전기 덩어리입니다. 정전기 덩어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번개가 어디로 튈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번개가 어디로 튈 줄 알면은 참 그거는 말하기 말. 신발에 나쁘네. 자우전 전기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전기적인 현상 때문에 간 건데 정전기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 칸기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집집마다 그 전기 쓰는 용량이 있습니다. 무슨 3kW, 뭐 5kW 있습니다. 그럼 5kW, 20kW를 쓴다 만약 일터를 가지고 대비적으로 그러면 선을 굵은 걸 깔아야 됩니다. 3kW 같으면 좀 가는 걸 깔아도 됩니다. 가정용 피부 가는 걸 깔아야 됩니다. 안에 구리선도 가능합니다. 근데 큰 전기가 필요한 데는 구리선이 굵어야 됩니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 세기가 세게 가는 선에 전기 세기 세게 지나가 보면 선이 타봅니다. 이게. 예, 그걸 말합니다. 그럼 비가 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 구름 몰려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섬유질을 해가지고 전기적인 신호 전달하는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직류전류를 쓰는 가전제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전기 세기가 달라져 버리면은 선이 타봅니다. 이게.
정전기가 튀어버리면은, 어디 튈줄 모르는 정전기가 어디로 튀어버리면, 어디 튈줄 몰라요, 진짜로. 그래, 내일 비 온다. 오늘 구름이 몰려, 오늘 물 안 줬다. 그러면은, 땅이 건조하다. 이렇게 보면 정전기 막 장난 아닙니다, 이거. 눈이 안 비서 그렇지. 할매들은 대부분 압니다. 할매들, 연습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내일 비 온다 하면, 아이고, 오늘 다리가 아픕니다. 관절염이 쑤십니다. 머리가 통증이 옵니다. 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통증하는 것은요, 신경다발을 통과하는 전기적인 세기에 가지고, 간지럽고, 뭐, 아프고, 뭐, 통증을 느끼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전기적인 요인의 지배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예. 그 DNA 하는 거 있죠. 인산, 아까 이제 많다 하는 유전자 명령 떨어지는 것도 전부 다 전기적인 신호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전기를 모르고 작물을 농사를 한다 하는 것은, 예, 땅 앞만 살려놓고, 양발에서 앞만 잡아놔도, 병 온다, 이 말입니다. 병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병 많이 안 오게 하는 방식을 알아야, 예, 날씨에 극복을 잘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땅 살려놨고, 영양바란스 많칠 줄 알고, 병 적게 오게 만들 줄 알면은, 벌써 이거는 대단한 농사의 이제 레벨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수분 공급 잘 하는 대신에 수분 공급해버리면 실수가 많아지는데, 이산형 농법으로 만들어야지 농사 잘 되는데 실수형 농법은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데미지, 그리고 영양 바란스, 토양의 보습 효과,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지만이 농사가 좀 돼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농장에 티번 현상이, 딸기에 티번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티번 현상 와 왔겠습니까? 질소농법 하니까 오는 거죠. 질소농법 아니 뭐 이제 고슬 재배인데 관조를 합니다. 관조 이실 높여줍니다. 이실 높여준다는 비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래가지고 물을 싹 줄였습니다. 물을 싹 끊어요. 그러면은 영양생장에서 생생자로 바꾸려고 이제 물을 싹 조절을 합니다. 줄여봅니다. 그래 버리면은 콕 하고 있는데 날씨 갑자기 추웠다. 참 이제 한파가 몰려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티번 다 붙어봅니다. 티번 다 생깁니다. 정전기를 정전기 때문에 물 가물카왔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가물카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리선이 가늘게, 주변에 선들이, 가늘게 설치해놨다 이 말입니다. 센 전류가 흘러올 때는 굵은 선을 갖다가 물을 줘놔보면은 정전기들이 분산돼 버립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작물은 수분이 8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70% 이상 80%막 이럴 때입니다. 그래, 정전기 튄다 하면 물 있는 쪽으로 튑니다.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물 속에 금속 비분이라든가 이런 게 흡수되어 있으면은 잘 튑니다. 도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관부가 도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비 오는데 오늘 물 좀 충분히 줘놔시면은 정전기가 고루 분산돼 가지고 데미지를 적게 주는데, 물을 안 줬다 그러면은 요거 붙어라 하는 것도, 정전기가 요거 붙어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리 아프다 할 적에 작물도 다리 아픕니다. 이파리가 탑니다. 이파리 뒷면이 째집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이해 못한다 그러면 농약만 잘 친다고 농사 되는 게 아니면, 농약 좀 자꾸 지혜픽해가지고 농약 독성 많은 건 농사도 지먹기 힘들어요. 그래, 농사 지먹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수분 공급 잘하고 인산형 농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토양 살려놓고 그래 하면은 이제 농업 선진국,
정말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 이런 말입니다. 병 오면 약체 뭐 되지 하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병 오면 약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병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세하게 또 유튜브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